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3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월세,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이 정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또한 이제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주택 월세 거래 비중도 서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더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추석 명절 연휴 직후에 또 이사를 가려고 확인해 보니까 매매 물건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전세 물량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니까 진짜로 9월 7일 부동산 공급 대책이 트리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3차 대책을 갖다가 지금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는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조금 빨리 지금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울 수도권 급지 지도인데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급지 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뭐 1급지부터 나와 있는 건 5급지까지 나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고양시는 없습니다. 여기 내에 뭐 송도라든지 의왕도 급지 5급지로 들어가 있는데 또 하남이라든지 구리 여기에 노원 도봉 은평도 지금 5급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왜 고양시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을까. 또 제가 고양시를 갖다가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용인이든 하남이든 광명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고양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날 독박투어 시즌4를 보다 보니까 홍인규 씨가 인천 월미도, 그 다음에 유세윤 씨가 고양시에 이제 살았던 그런 유년기 시절에 거기에 이제 멘트가 나와 있는 게 고양시 일산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일산시로 이야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정말 일산 하게 되면 일산, 동구, 서구,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이렇게 세 개의 구로 이제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데 일산, 동구, 서구 합친 인구가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 덕양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다 일산을 이야기해야지만 알아듣는 이 세태를 보면서 이 정도로 인지도가 없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양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고양시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또 갖게 되면서 저는 오늘 또 본론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추석 이후에 고양시 집값은 정말 서울만큼 이렇게 판타스틱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고 더 나가서 또 이상호 님도 또 일산 킨텍스 또 GTX A 라인에 관련해가지고 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일산과 동탄에서 또 세미나를 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일단 고양시의 시간도 분명히 오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에 살고 계시거나 또 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무주택 친척이 현금 10억 있었는데 집 뭐 살까 묻길래 그때 당시에 둔천 올파프 사라고 했고 1년 후에 2천 한가람 사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경희궁 자이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빨리 사라고 했는데 또 얼마 후에는 토호제 재지정날 지금 바로 마레프나 맞부자 잡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친척분이 난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더 기다릴래. 감사 스마일에게도 이런 분들이 몇 년 전부터 또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627 대출 규제 맞고 하급지는 못 사겠으니까 계속 무주택 하겠다 선언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무주택 하셔도 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무주택 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돈이 없으신 분들은 무주택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평당 가격 변화, 강남, 서초, 과천, 송파, 용산, 성동구, 그 다음에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도봉구가 이제 가장 평당 가격이 지금 낮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야 진짜 왜 서울에 있는 진짜 지금 노도강 금강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방 사람들은 무조건 인서울입니다. 무조건 서울입니다. 뭐 경기도를 갔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명 중에 4명은 다 서울을 갔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지금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똘똘한 한 채의 폐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갖다 장만하는데, 처음에는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포, 성동을 보다가 여기 가격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옆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풍선효과, 뭐 서대문, 은평도 볼 수가 있고, 동대문이라든지 강북구도 볼 수가 있고, 또 강동이라든지 그 아래쪽에 있는 뭐 관악구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똘똘한 한 채의 이런 폐단이 지금의 집값과 초양극화를 갖다가 앞당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감스님들은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진짜로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될 때다. 25년이 지나고 이제 25년도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26년이 오게 되면 진짜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감자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 전에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이 지난 동아재테크쇼 2025에 투자가 아닌 생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장 전망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내용을 좀 들으면서 여러가지로 이제 이게 감스님들께 전해드릴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을 갖다가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26년도 내년도 부동산 키워드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급 절벽이라든지 뭐 다주택자 규제, 뭐 지방 소멸, 화폐 가치 하락, 뭐 전월세 혼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와닿았던 내용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박상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전세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건전한 월세 시장 육성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매매 아니면 월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돈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이제 내가 전세나 월세보다는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빨리 이제 사람들이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거비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뭐 선진국 포함해가지고 중진국, 후진국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로 엄청나게 주거비가, 대한민국 주거비는 싸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에는 전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제도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거비, 그러니까 내가 인컴 대비 주거비를 갖다가 뭐 20에서 30%만 지출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이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이 주거비가 이제 40에서 50%로 또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서울에 집을 사서 집값을 올라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아니면 뭐 지방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지금 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지금은 투자가 아닌 생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 안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김대경 소장님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5분 전후로 해가지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자금대에서 가장 좋은 집,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역세권 대단지 신축,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오히려 고양시 덕양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대책 비웃는 서울 불장, 연휴 뒤 더 뜨거워졌다. 한강벨트 가파른 상승 패닉바잉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책 약발 떨어진 데다가 이사철 금리 인하 겹치는 바람에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지난 주말에도 계속 비가 내렸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그런 열기라든지 패닉바잉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과연 규제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지금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규제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규제가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고 추석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빤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규제 정책이 나오더라도 관련해가지고 빠쇼님의 좋은 칼럼도 제가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철의 금리 인하 예상까지 겹쳐서 주택가격이 우상향 기조가 쉽게 둔화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대세인 상황에서 주간 집값 통계가 나오지 않은 지난 연휴 동안에도 서울 주요 지역과 수도권 일부 주거 선호지 중개업소에서는 매수 문의가 줄을 잇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서울에서 멈추고 이제 경기도로 확산되지 않고 또 새로운 3차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잠재워질 거라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이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까지 덜 올랐던 곳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풍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감사스마일은 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3차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수그러들진지 한번 이번 주에 대책을 보고 또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대책 발표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번 주에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왜냐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세금으로 해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억제라든지 대출 규제, 그리고 또 조정지역 확대라든지 뭐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토호제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올댓고향에서 추석 이후에 고양시 집값에 대해서 이제 내 고향님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호호호님께서 구평 기준 서울 15억, 고향 8억, 반값의 수요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그러려면 뭔가 의대나 어린애들, 케이팝 공연장이나 촬영 가능한 명소, 초고대 기업 본사나 공장, 놀이공원 같은 서울 시민들이 가성비를 따져볼 무언가 있어야지 거래가 생길 것이다. 교통은 이제 기본이거나 아니면 간이님도에서 떨어지는 추세다. 지하철 옆에 있어도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을 못 보았다라는, 이분이 이제 올댓고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분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딩짜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풍선 효과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경기 남부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를 때 경기 북부 늦게 찔끔 오르고 부동산 분위기 팍 식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또 3차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 집값이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대출 규제를 6억에서 4억으로 이제 만약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서울에서 이제 이 정말 불장의 이런 느낌이 이제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오히려 이제 다산이라든지 덕양구라든지 검도하는 좀 조용했었는데,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광명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위쪽으로는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생각들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5년 하반기, 그리고 저는 26년 6월에 GTX-A가 어찌됐든 간에 삼성역 무정차로 또 가는 그런 내년에 또 그런 호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고양시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고양시 집값이 내려갈 요인은 적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들을 달리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으로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금리 인하도 계획되어 있고 유동성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도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경기는 안 좋은데 코스피만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 주식도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는데 시가총액이 엄청 많이 내려갔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전한 자산에 내가 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오르든 떨어지든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들을 생각을 하고 내 능력 안에서 진짜 내 집 마련 놓치지 마시고 특히 고양시에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전세도 물건이 없고 매매도 전세도 풍비대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서울의 그런 현상인데 아직까지 고양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 지금 삼성벨트, 덕양구라든지 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지난 봄에 지난 6월 전에 봤던 가격보다는 최소 5천만원 이상은 지금 올라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 집 마련을 갖다 더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신축 분양가도 평당 이제 3천만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빠숑님께서 좋은 지금 아기곰님 칼럼으로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살펴드리면 9월 7일 대책의 본질 LH 중심의 공공 직접 공급 체계로 회귀한다. 그리고 정책의 시간차는 효과는 29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말씀. 서울의 현실은 LH 모델의 실효성이 좀 부족하고요. 데이터가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비중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결과로 10년간 70.7%가 상승을 했고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절에 재건축 뉴타운 억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적었다. 결국 필요한 방향은 공공과 민간의 병행 전략을 해가지고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지금 지어야 되는데 수도권 외곽은 LH가 공공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 중심은 민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서 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중앙정부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 기반 확대라든지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추진력을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갖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바라는 거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보다 그냥 임대 아파트 전세 아닌 월세 지금 살기를 갖다 바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보수화로 전략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지금 참고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택 공급을 빨리빨리 하지는 않을 거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빠숑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시장 투자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처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20분 내로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 빠뜨렸는데 제가 일단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9월 7일 대책 한 달 이후에 서울만 지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급지, 2급지. 그리고 경기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 지금 한강 이남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추석 이후에 고양시는 집값이 안 오르고 계속 멈춰져 있을 것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저는 지금의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 청주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 9억 10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6억에서 9억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정말 착한 가격인데 지방에 있는 분들도 관심 갖지 않고 있고 특히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는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제가 또
머물고 있는 삼성벨트에 있는 아파트들도 집주인보다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월세가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선택지가 두 가지로밖에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이제 전에는 전세, 월세, 매매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매매, 월세로 이제 선택을 갖다가 한 가지 선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능력이 없거나 진짜 자산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이제 수입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의자 뺏기 게임 아시죠? 그 다음에 주차장 이론도 아시죠? 일단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꼭 행동으로 옮기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평생토록 나라에서 제공되는 무상 제공되는 그런 아파트 또는 공공 임대 아파트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내 집 마련이 한 채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세상이 물론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나의 그런 인생의 그런 방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